요즘 미국에서 부과하는 관세로 인해 사이가 좋았던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긴장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몬트리올의 일부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도 캐네디아노라고 부르기도 하며 사람들이 미국 제품을 보이콧하면서 캐나다 제품만을 사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현지에서 느끼는 반응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장 북쪽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생입니다. 창밖을 보면 오늘도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거니는 평화로운 사람들의 풍경이 보이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캐나다의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면 캐나다 국기를 걸어둔 집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요. 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캐나다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국기를 걸어두는 듯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국기 제조업체인 플래그스 언리미티드는 지난 6주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뛰었다고 하네요. 퀘벡주의 몬트리올의 일부 카페에서도 아메리카노를 지우고 캐네디아노로 바꾸어 판매하며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대신 캐네디아노 한 잔 주세요라고 주문을 한다는데요. 제가 사는 곳은 아직 그런 커피집은 실제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손님과 직원 사이에 스몰 토크 중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제 장을 보러 갔는데 특별히 다른 것은 못 느꼈어요. 현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일부러 원산지를 더 주의해서 살펴보았었는데 보통 멕시코나 남미 쪽에서 온 것들이 많았고요. 오렌지 주스 코너에 가니 이렇게 캐나다 국기를 붙여둔 모습은 볼 수 있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관세 이슈가 있기 전에도 캐나다 로컬 제품을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니 표시해둔 이런 것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이것도 특별히 다르다고 눈에 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트나 기관에서 주도하는 분위기로 이 캐나다산 제품만 사자 이런 문구나 활동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나 테슬라에는 사람들이 보이콧을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요즘 거리에 테슬라 차를 좀 못 본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런 보이콧 운동이 일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 2024년 기준으로 캐나다 사람의 45에서 50%가 이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하죠. 캐나다 시장에서 애플이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데요. 이건 애플뿐만이 아니죠. 뗄래야 떼기 힘든 이 두 나라의 소비 관계에서 이런 보이콧 논쟁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결국엔 감정 싸움으로만 번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캐나다 사람들도 보통 미국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오히려 캐나다를 지지하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캐나다와 미국은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주변에도 보면 가장 많이 여행을 가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곳에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 이전에 달러 시장이 좋았을 때는 국경이 인접해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한 달에 몇 번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서 장을 보고 오실 만큼 이렇게 교류가 활발했어요. 다른 나라이지만 이웃 동네와 같이 사람들이 여겼던 것 같아요. 캐네디언이면 국경도 쉽게 넘어가죠. 그만큼 친밀하게 여겼기에 뭔가 이번 일로 더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런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약간 친한 친구한테 배신당한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이 이 성향상 속으로는 그런 속상한 감정이 있어도 그런 걸 막 드러내놓고 표출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 그런 일이 언급이 되면 잠깐 이렇게 스몰 토크 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 막 시리어스하게 파고 들어서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뭉쳐서 이걸 해결하자 이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미디어만 안 보면 일상생활에서 그에 대한 갈등을 심하게 느끼는 부면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 스포츠 경기로 가면 분위기가 다르죠. 얼마 전 하키 경기에서 미국과 캐나다전이 있을 때 그 긴장감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 국가가 나오면 야유가 쏟아지기도 하고 경기 중에 선수들 간의 그런 감정 섞인 팽팽한 신경전이 결국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있었어요.
오늘 코스코를 가보았는데요. 제가 가는 이곳이 지금 여기 에드먼튼 중에서도 정말 복잡하고 바쁘기로 유명한 코스코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주말에는 절대 안 가고요. 평일에 가는데 평일도 보통 주차 자리가 없어서 한두 바퀴 도는데 이렇게 자리가 많아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안에도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여느 때와 같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여기 매니저에게 잠깐 스몰 토크처럼 물어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또 분위기가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뉴스에 사람들이 캐나다산 술을 많이 산다고 그런 말이 많은데 또 여기 리커스토어 직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직원이 하는 말이 그런 걸 신경 쓰고 사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세 이슈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이민자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미디어만 보면 사실이 좀 과장되어 보이기도 하죠. 예전에 예를 들어 저도 한국에 홍수 나거나 캐나다에 산불 났을 때 근처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하면 걱정하는 것이 무한할 정도로 아무 일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신지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현지 상황은 여느 때와 아직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또 댓글로 현지 상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트리도 총리 사임 후 무려 85.9%의 압도적인 지지로 마크 카니라는 분이 캐나다의 새로운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가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데도 그의 이력의 경제적 리더십과 신뢰로 인해 사람들이 현재 미국과의 무역 긴장 상태를 잘 해결할 인물로 꼽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는 이력을 통해서 이 정치가로서는 아니지만 뛰어난 전문가임을 나타낸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그가 총선 전까지 짧은 임기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10일 온타리오에서 보복 관세로 미국으로 수출된 전기에 25% 관세를 붙이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한 미국 사람들의 빌이 오를 것이라고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동부의 온타리오주는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을 많이 해서 이 남는 전기를 미국에 팔아서 이 상당한 양의 전기가 인접한 뉴욕이나 미시간, 미네소타와 같은 곳에 수출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관세를 붙이게 되면 정말 미국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2018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관세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당시에는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만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현재는 그에 더해 농산물, 목재, 배터리, 에너지 등으로 품목이 대폭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도 캐나다는 보복 관세와 협상으로 비교적 조기에 관세 협상을 이루게 되었는데 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이미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특히 모두들 경제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관세 위협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좀 민감하게 느끼는 사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주변의 상황은 어찌할 수 없지만 오늘 나의 하루의 행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 모두들 오늘 하루 행복하기로 선택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